자, 5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가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월급 받기도 전에 월급의 반을 쓰고, 월급날에는 카드값으로 인해 남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남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왜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직장은 가불 같은 걸 많이 봤었거든요. 공장 같은 데는 가불이 좀 있어요. 그런데 택배 일을 어떻게 가불 해요? 택배 기사입니까 그분이? 가불을 하시는 분이? 물건원 택배님이 택배 기사거든요, 저분이. 택배 기사분인데,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택배 기사가 어떻게 가부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고, 자기가 받은 물량을 쳐낸 만큼, 네, 돈을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배를 할당받은 양만큼 그걸 다 소화해내야 그 양만큼 개수해가지고 돈을 받고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택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노란 번호판. 택배는 여러분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법적으로. 그리고 저분들은 종합소득세인데요. 단지 저기 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영업소가, 택배가 보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업 지점을 해가지고 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제 집이라고 하죠, 차를. 근데 왜 가부를 합니까? 왜 가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궁금하네. 가부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이 일하신 지 꽤 됐습니까? 아니면 얼마 안 된 거예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뭔가 좀 사정이 있긴 한데 좋은 사정은 아닌 것 같아요. 택배님도 장사하다 말아 먹으신가? 택배님이 봤을 때 뭘 것 같아?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혹시 물어봤어요? 뭐 어떤 거 빚 생겼냐? 뭐 때문에 뭐 빚이 많냐? 어떤 걸로 생겼냐?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분 당사자 사정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불자도 택배 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웃기네요. 소비도 많다고요? 아, 문제가 심각하네. 나는 정말 뭐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빚쟁이지 이제 빚 갚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빚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사정을 다 설명하고 나서 월급날 되면 얼마씩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불을 안 좋아해요. 가불 같은 걸 안 좋아하는 게 왜 안 좋아하냐면 가불은 좀 나쁜 의도가 있어요. 좋은 의도보다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저 돈 번 걸 다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생계비 정도는 남겨놓고 돈을 줘버리면 돼요. 태편이 그렇잖아요. 아니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빚쟁이들한테서 내가 설명하고 월급 있다 나오니까 달에 얼마씩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면 빚쟁이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달에 얼마씩 내가 넣어주겠다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넣어주면 아 이 사람이 내 돈 떼먹는 사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믿고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 생활비 같은 거 좀 빼놓고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 돈은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갖기만 해줘도 맞잖아요. 설마 저런 거 안 봐주겠어요? 아니 설마 제가 월급 날 때 나오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주면 내가 돈 매달 얼마씩 붙이겠다. 그거를 설마 빚쟁이 분들이 보통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가불은 정말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요 나쁜 의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가불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태변님 공감하시죠? 원래 좀 일반 직장은 가불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가불되는 직장이 찾기 옛날에는 가불이 좀 많이 썼는데 요즘엔 가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불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알바나 뭐 중소기업 같은 가불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멀쩡하게 사는 걸 본 적이 멀쩡하게 사는데 그렇게 된 걸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 우리 부모님 뭐 노가다 할 때도 가불하신 분들 보면 뭔가 좀 이상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갑을 그러니까 택배인도 지금 그런 의도로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요. 난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을 한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빚을 못 갚을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뭐 일을 못 한다거나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자 월급 받기도 전에 월급의 반을 쓰고 월급날에 카드값 쓰니 남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남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런 학생이 왜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간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돌아가니까 하는 거야. 안 돌아가면 못 하겠죠. 자,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만약에 가불이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준다고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돈 나올 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가불 같은 거 없어. 딴 데서 알아봐. 우리는 정해진 날짜 말고는 월급을 안 줘. 단호하게 나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불을 해주니까 가불 해주네? 그러면 미리 돈 땡겨가 쓰면 되네. 그런 거예요. 왜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배달 아이들 분들 중에서도 가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도가 뭐냐?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가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불한다기보다는 왜 그런 거죠. 그날 한 돈을 바로 인출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토토한테 쓴단 말이야. 토토나 주식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불도 회사에서 하니까 되고 그리고 남들한테 빌려줄 수 있으니까 빌리는 것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런데 해결은 못 하는 거지. 저렇게 가불 하고 돈을 빌려도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채무 사항은 변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뭐냐면 이왕 인생 꼬꾸라진 거 외줄타기 하듯이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 4번 마인드 가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어디 많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 택배 일이 힘든 일 하는 거 택배, 배달,
그리고 아웃소싱 생산지. 노가다. 네 군데 가보면 꼭 있어요. 평택 고덕이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예. 네. 거의 절대적으로 남자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빚이 너무 많고 뭔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력을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갚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노력해도 내가 이거 다 갚을 시점 되면 나이 한참 먹을 때로 먹었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래도 살아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빠지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외주타기를 좀 스릴감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카푸어도 그런 거죠. 카푸어도 인생 꼬꾸라진 거 아니야. 꼬꾸라졌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살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인생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심배소생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못하죠. 저게 뭐, 저게, 저 사람 인생 왜 저러려고 그래? 저러다가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택배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저 사람도 마인드 뭐냐 하면, 이미 자빠진 인생, 뭐 이렇게 살아 나쁘지 않다. 외집 타기 인생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런 거야. 택배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건 마탱이 간 거 아니야? 근데, 장난 아니야. 하나 얘기할게, 페프. 이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분 일하신 지 오래 안 됐죠? 제가 봤을 때 유통기한 말할게요.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 일을 안 하겠지,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정확하게도 못 하겠지. 아니, 그러면 영업소장 입장에서 저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쓸까?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저 상태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저 상황에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기 5년, 10년 쭉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태변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사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라고. 저러다가 뭐 교통사고로 나버려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보험도 안 될 거 아니야. 신용불량자는 보험 적용 안 될 거 아닙니까? 다치면 끝이야, 그건 쉽게 말해서. 한 번 제대로 꼬꾸라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장담하는데 한 번 자빠지면 끝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자빠지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빚이 꽤 많은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보통 사람 같은 빚이 많으면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빚이 만약에 수억대로 줬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빚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어. 뭐 주택 빚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다 안 돼가 빚이 있는데, 근데 그 채무라는 것이 내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면, 내가 봤을 때 신물까지 갔으면 억 단위 넘었다고 봐야 돼. 님도 그래 보이죠? 태페님도. 이게 보니까 단순히 몇백 대출받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사람으로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신용대출이 아니라 뭐 카드론, 사채까지 다 끌어 쓴 거야, 이수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 쓴 거야. 다 건드린 거 다. 신불까지 갔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진짜. 갚을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카드론 많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저 이자 장난 아니거든요. 왜 카드론까지 가냐? 1금융권, 2금융권 안 돼. 신용도가 낮아가, 신불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1수나 카드론밖에 없어요. 1수는 금액이 적으니까 카드론을 하겠죠. 1수는 보통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1수를 하고, 심각하네, 이거. 갈 때까지 갔네요. 일단 택배님 중요한 거는 그분하고 말 섞지 마시고 놔두세요. 저렇게 살게. 제가 봤을 때 1년 못 버팁니다.
저런 분들 오래 못 버텨요. 본인도 압니다. 저 오래 못 버틴다는 거. 그러니까 저분들은 애초에 저렇게 자기가 인생이 이제 자빠졌잖아. 갚을 생각이 없어. 해결할 생각이 없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빚을 한 수억 단위 지신 분들은요, 못 갚아요. 그 갚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알바왕 그 아저씨 말고는 없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요, 5천만 원 빚 있어도 거의 못 갚습니다. 노력으로. 억 단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포기해버려. 신불까지 갔다는 건 내가 봐도 빚이 한 억 단위까지 간 거예요. 카드론까지 건드렸다는 건. 본인 명의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뭐, 갑을 해서 이제 그 돈 끌어다 쓰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돈까지 빌리고. 그럼 직원들한테 평도 안 좋겠네. 영업소에서도 평 안 좋게. 그러다 쫓겨나겠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소장님도 좀 벼르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다. 저런 분들이 오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대리점 같은 게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제가 던지는 사람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1년입니다. 길어야 1년. 지금부터 1년. 예, 어차피 하다가 예, 접거나 사라질 뿐이에요.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런 분들 때문에 괜히 멀쩡한 택배 기사분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멀쩡하지 않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택배님이 저런 분들하고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분들한테 돈 빌려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런 분들하고 말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도 같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술도 같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저분 인생은 이미 절벽 한가운데로 일단 뭐 던져진 상황인데 택배님하고 안 엮이면 돼. 택배님하고 어떤 식으로든. 저런 인생을 사는 분과 엮이지 않으면 돼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택배님? 택배님은 본인만 하시면 돼. 그냥 돈 없으면 배째라, 돈 없다 배째라고 하시면 돼. 이런 분들은요, 절대 오래 못 살아났습니다. 노가다 가더라도 이렇게 막, 카드 빚을 연명하시는 분들은요, 몇 번 하다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런 분들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넘게 하신 분도 없어. 네.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나도 저렇게 될까봐. 그럼 여러분, 대출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마세요. 비투 같은 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정석대로 살면 안 되니까 자꾸 무리수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뭐 친구분들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엮이지 마세요. 연락 끊으세요.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절해. 그냥 전화번호 바꿔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